보험금 지급 거절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보험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보완하고. 안녕하세요. 17년째 보험 소비자를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 막상 필요할 때 거절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이 거절되는 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먼저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사고라든지 이미 있었던 질병,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경우죠. 이 외에도 진단서나 사고 경위서 같은 필수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사고 원인을 두고 보험사와 해석이 엇갈리면서 거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보험회사에 왜 지급을 거절하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로 들은 설명만 믿지 마시고 공식적인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대응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서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단서 문구 하나, 소견서 한 장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 상담을 고민하게 됩니다. 보험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돼 있고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고 내용과 약관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거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왜 지급을 거절했는지, 약관상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보험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보험금은 근거를 갖춰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아래 더보기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사건사고 검색하셔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TV 김지윤이었습니다.